20화 각자의 이야기, 각자의 과거, 각자의 전설. 이제부터 이어지는 몇 개의 짧은 글은 사실 오래전에 이미 초안을 잡아둔 것이다. 한 잡지 편집자로부터 받은 연락이 계기였다. 편집자는 나만의 고전이라는 주제로 책 몇 권을 선정해서 대여섯 번 정도 연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세르반테스, 그리스 철학이나 서사시 같은 건 너무 흔하니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게 편집자의 의견이었다. 그렇다면 이참에 고전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내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전부터 이탈로 칼비노가 왜 고전을 읽는가에서 말한 고전의 기준을 마음에 들어 했다. 그에 의하면 고전은 사람들이 보통 나는 무엇을 다시 읽고 있어 라고 말하지 나는 지금 무엇을 읽고 있어 라고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고전은 다시 읽는 책이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다시 읽는 게 중요하다. 몇 번을 반복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같은 책을 2번 이상 반복해서 읽기에 다시를 붙였을 것이다. 책을 다시 읽을 때는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 첫째, 다시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가치란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왜냐면 같은 책을 2번 이상 읽는다는 것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체적, 정신적 노력도 들기 때문이다. 둘째, 언제나 책 내용과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그리고 몇 번을 다시 읽는다고 해도 그 책을 다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커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이 생활의 한 부분에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어야 한다. 살아오면서 어떤 중요한 시기에 그 책을 통해 도움을 받았거나 하는 뚜렷한 체험이 있다면 그렇기에 이후에도 그 책이 때때로 생각난다면 그것은 자기만의 고전이 된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나는 잡지에 연재할 고전 목록을 고르기 시작했다. 나에겐 다시 읽는 횟수가 중요했다. 3번 정도 다시 읽은 책만 해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딴 생각을 자주 하는 버릇이 있어서 보통은 어떤 책이든 한 번 읽고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면 기본적으로 2번 다시 읽는다. 청탁 원고를 쓰는 등의 이유로 책의 주제나 구성 요소를 자세하게 건져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 3번 반복해서 읽는다. 원고를 쓰면서 잘 풀리지 않으면 여기서 몇 번을 더 읽기도 한다. 그러니까 1~2번 정도 다시 읽은 책이라고 해서 나의 고전 목록에 들어갈 수는 없다. 고민 끝에 10번 이상 반복해 읽은 책을 후보에 넣기로 했다. 그 다음은 일사천리였다. 10번 이상 읽은 책 중에서 내가 여전히 다시 읽을 가능성이 큰 것. 그리고 살아오면서 어떤 식으로든 내게 영향을 끼친 책을 10여 권 정도 골라 간단히 설명을 붙여 편집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기획은 완전히 백지화됐다. 연재를 준비하던 몇 달 사이 편집자가 잡지사 일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나중에 다시 만난 자리에서 편집자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나는 그런 일은 종종 있으니까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퇴사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니 정말 황당했다. 사건의 시작은 사장이 비싼 골프 회원권을 사면서부터였다. 자기가 산 회원권이 얼마나 비싼지 직원들에게 공공연히 자랑할 정도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였음이 밝혀졌다. 회원권을 팔아먹은 일당은 거의 1년에 걸쳐 교묘히 사장에게 접근했고 친분을 쌓은 뒤 목표였던 회원권을 팔아 돈을 챙기고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잠적했다. 사기당한 돈이 얼마나 컸던지
잡지사 운영이 곤란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장은 반성할 줄 모르고 직원들을 해고해 씀씀이를 줄이도록 지시했다. 나와 같이 고전 목록 연재를 기획했던 편집자도 그렇게 회사를 나왔다. 자진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주겠다는 반협박에 이기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을 그만뒀다는 게 그의 사정이었다. 참으로 별일도 다 있다. 아니지. 수십억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별별 일이 다 있어야 정상 아니겠는가. 그렇게 넋두리와 한탄이 뒤섞인 대화를 이어가던 중 편집자가 인생사용법 얘기를 꺼냈다. 내가 뽑은 목록에 있던 책인데 이상한 소설을 주로 쓴 프랑스 작가 조르주 페렉이 쓴 정말 이상하고 두꺼운 소설이다. 편집자는 아직 읽어보지 못한 책이라고 했다. 유명한 책이라 이름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는 거다. 일단 800쪽에 이르는 본문 분량도 부담이었지만 책 소개글마저 난해해서 더더욱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갑자기 백수가 되고 보니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기괴한 책을 읽겠나 싶었다는 게 그의 고백이다. 편집자는 내가 왜 그 책을 10번 넘게 읽었는지 그것부터 말해달라며 뭔가 재미있는 걸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자기도 명색이 책과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도무지 이런 책을 10번씩 읽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지금 당장 자기를 설득해보라는 거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내가 좋아서 읽은 책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설득할 논리가 있을까? 그런 논리가 있었다면 나는 이 책을 10번 넘게 읽지도 못했을 거다. 서너 번 읽은 책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논리가 있다. 하지만 10번 이상 읽은 책에는 그런 게 없다. 인생사용법은 내가 잡지의 고전 연재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책으로 다룰 예정이었고 글의 주제 역시 10수번 읽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는 것으로 쓸 생각이었다. 그런 안일한 정신으로 글을 써서 원고료 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연재를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도대체 800쪽짜리 이상한 소설을 10번 넘게 읽은 것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단 말인가?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운명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은 탓이라 해도 좋겠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이후 나의 가치관은 컴퓨터와 닮아갔다. 자신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설계할 수 있으며 가능한 그 설계에 맞춰 살아가는 게 최선의 삶이라고 믿었다. 한 사람이 약 100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일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뜻대로 이룰 때 느끼는 희열이 곧 가장 멋진 선물이지 않을까? 그러니 길지 않은 인생, 게다가 딱 한 번만 사는 것인데 어찌 하루라도 낭비하며 살 수 있겠나? 이게 내 믿음이었다. 하지만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 믿음은 크게 바뀌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는 건 계획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이 기운 것이다. 한 번은 논리적으로 오류가 전혀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시켰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 결과치가 매번 다르다면 차라리 코드를 다 엎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볼 텐데 오히려 가끔 한두 번씩만 틀린 결과가 나오는 점이 나를 화나게 했다. 컴퓨터 모니터를 몇 날 몇 밤 들여다보고 있어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결국 찾아낸 원인은 전혀 다른 쪽에 있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하고 컴퓨터를 작동시키려면 전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컴퓨터로 들어오는 전선에 걸리는 전압 크기에 때때로 차이가 생겨서 프로그램을 오작동시킨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제 아무리 정확한 논리를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오류를 막을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는 작든 크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오류가 있다.
오류는 노트북, 휴대전화 등 컴퓨터 칩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 생기며 발생 이유를 아예 알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오류와 언제나 동거하고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많은 바이러스와 인간이 함께 살듯이 말이다. 오류는 문제를 만들고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을 아프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인간에겐 아직 없다. 잡지사 사장도 자기가 산 골프 회원권이 사기라는 걸 전혀 몰랐기에 속은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별탈 없이 일하던 편집자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다. 이런 걸 일일이 예상할 수 있는 기술은 제 아무리 고성능을 자랑하는 AI라도 불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백수가 된 편집자가 1년 즈음 후에 자기 회사를 차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는 자기가 잡지사 사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멋쩍게 웃었다. 또 한 가지. 이전 회사에서 꼭 잡지에 싣겠다면서 큰 소리 땅땅 치던 그때의 내 원고를 정작 사장이 되고 나서는 내용이 안 좋다며 단박에 거절할 줄은 또 누가 알았단 말인가. 인생 사용법은 내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한 번씩 읽곤 한 책이다. 여기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각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와 각자의 과거, 그리고 각자의 전설이 된 꿈 같은 인생이 실수로 바닥에 쏟아버린 쓰레기통 속 내용물처럼 흩어져 있다. 정말 이상한 소설이지만 그리 이상한 건 아니다. 진짜로 이상한 건 소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이 순간이니까.